자, 이제 옛날 스타일에 이렇게 현대시랑 고전시가 엮어놨던 것들. 일단 현대시도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자, 항상 얘기하자면 여러분한테는 뭔가 웜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몰입을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보기를 보시든, 아니면 제목을 보시든, 아니면 예열 지문을 준비해서 가시든, 아니면 리허설 자료를 준비해서 가시든 하시고, 그럼 뻔하다니까 승무, 춤인데 그냥 춤이 아니라 스님들이 추는 춤이니까 뭔가 경건하고 종교적이고 삶의 무언가가 담겨 있겠죠. 지리산 뻐국새, 지리산의 뻐국새를 생각하면서 썼겠구나. 면왕정에서 부르는 노래였겠구나. 면왕정에서 부르는 노래니까 자연의 풍광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관습적인 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 사실 별로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볼게. 그래, 승무, 말 그대로 무녀를 공간의 중심에 배치해서 바라보는 상황. 이런 키워드. 무녀와 그의 춤을 초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빛이 동원돼서 천상지상 상승하건 등등등의 빛이 등장한다. 자, 봐. 빛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외양, 행위. 그리고 그 외양 행위를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내면 심리까지 보여준대요. 진짜 당연한 얘기 아니냐? 눈에 보이는 거랑 속마음 비춰주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게 뭐든지.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거.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인지도 없어. 그냥 당연한 얘기야. 알겠어? 근데 나는 정말 쓸데없어 보이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이런 거야. 문학적인 소재나 문학적인 정보를 미리 보기를 통해서 접근함으로써 뭔가 머리에서 웜업이 되고 뭔가 폼이 올라오나 봐요. 운동선수가 갑자기 나가면 힘들어. 그러니까 자꾸 운동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계속 몸을 푸는 거거든. 그러니까 약간 몸 푸는 행위 정도로 저는 보입니다. 보기가. 그러니까 보기를 여러분 자꾸 이거를 막 문제 풀기 위해서 막 근거 잡고 막 지문에서 잡아 이런 게 절대 아니야. 그냥 로딩이야. 자꾸 문제 읽고 보기 보고 뭐 찾아야지 그딴 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건 완전 랜덤하게 수능 점수 나옵니다. 기복 있을 수밖에 없는 접근이에요. 왜? 보기 자체가 함정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송순이 면왕정가에서 펼쳐보인 세계는 흔히 면왕우주라고 일컬어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작가에게 천지만물의 이치를 심성과 수영에 내면한 건가. 야 봐봐. 이런 것도 왜 내가 의미가 없다고 그러냐면 이게 다 옛날에 조선시대 하던 사람들 얘기잖아. 조선시대 삶의 목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전 주제에 그냥 얘기한 것뿐이야.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니까.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공부했고 공부의 결과 수양했고 수양의 결과 인격 완성했다. 그럼 뭘 공부하냐? 만물의 이치를 공부한다. 이 얘기잖아 지금. 자, 그러면서 자연 있겠죠. 조화와 합일이 있으니까 아마도 자연 친화나 또 합일이니까 물화일체까지 갈 수도 있겠죠. 야, 그럼 봐봐. 우리가 고전 작품 읽으면서 자연친화, 물화일체 뭐 그거 못 읽습니까? 뻔한 얘기인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보기 보는 게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보기에 의존해서 작품 가야 되는 친구들은 이 근본적으로 실력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쓰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제 이거야. 당장도 너희 지금 문학에서 빨리 시간을 줄여놔야 되고 정답률 높여놔야 되거든. 그러면 집에 가서 공부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4시간 내서 불러서 돈도 안 받고 수업을 하는데 막 출석률이 들쑥날쑥이야. 이게 지금 딱 요즘 시대예요. 요즘 세대예요. 뭐 어쩌겠어요. 열심히 오는 학생들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집에서 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 학생들은 나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내가 불러다 놓고 하자 그래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그런 친구들은 눈높이를 내가 낮춘 거야. 왜? 백날 말하고 내가 뭐 멱살을 잡을 수도 없는 거고, 끌어다 놓고 앉혀가지고 여기서 합숙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라도 해라. 보기라도 봐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 근본적으로 변하려는 친구들은 내가 방금 얘기한 내용들에 잡아갈 부분들이 있는 거야. 자꾸 보기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야. 계속 봅시다. 얇은 사 하얀 곡갈은 고이 접어 나빌레라. 묘사하고 있잖아. 묘사. 뭘 묘사했겠어? 승무. 그냥 그런 얘기예요. 별거 진짜 없어. 자, 근데 봐봐. 내신에서는 뭐 파르라리 요런 거에서 무슨 색채 및 이딴 얘기를 할 거라고. 제발 좀 그딴 거 안 물어본다니까. 선생님 물어보는데요. 씨발 언제냐? 너 태어나긴 했냐 이때? 태어났네. 한 3살쯤 됐겠다니. 그때 시험이야. 그때 시험. 의미 없어요. 그 왜 다루냐고. 보여주는 거야.
주제 구조 잡는 걸로 옛날 수능도 어느 정도 풀리고 사설 내신 스타일도 어느 정도 풀리는지 계속 봅시다. 이런 건 잡으라 그랬지. 왜? 서러우니까 상황. 반응. 그러니까 상황 반응이야. 이제 좁혀서 보자면 상황은 뭐야? 승부를 추는 상황의 반응은 서럽대. 자, 그럼 봐봐. 서럽다? 왜 서럽지? 이게 뭐였을까? 눈물이었겠죠. 눈물일 가능성이 높죠. 매우 높죠. 눈물일 가능성이. 두 볼에 흐르는 빛. 굳이 왜 두 볼일까? 굳이 흐르는 빛일까?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서럽구나. 즉 춤을 통해서 서러움을 표현했구나. 오케이? 이 승무가 되게 유명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였냐면 1986년인가에 그 민주화 항쟁이 되게 우리나라에 크게 있었고, 그때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서울대 그러니까 무용과는 없는데 무용 전공하신 교수분이 계셨어요. 이름도 기억난다. 이해주 교수님이라고 약간 좀 성격이 특이하셨는데, 이제 그분께서 이 승무를 이렇게 되게 위로하는 또는 그 시대상을 표현하는 느낌으로 이 한국무용을 하셨고, 그게 되게 이슈가 되기도 했었어요. 뭔가 그런 느낌까지는 모르더라도 어쨌든 승무를 추면서 서러움을 표현하고 있구나. 자, 그럼 서러움 표현에서 끝났을까? 계속 볼게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배경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그 시간에서 느껴지는 장면 묘사. 근데 막 더럽고 뭐 이상하냐? 안 아름답나요? 그러니까 뭔가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느낌 정도는 받잖아, 우리가.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서 모두 오고 세사에 시달려도 변내는 별빛이라. 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봐봐. 세상살이에 시달려도 상황이잖아. 즉 힘든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살다 보면 그런 번뇌도 있지만 그 번뇌를 별빛으로 하늘을 보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승화라는 단어를 써요. 승화라는 단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내가 인생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 갑자기 그냥 오늘 별을 봤는데 위로가 되는 느낌을 받는다든지, 또는 뭐 삶이란 게 그런 거라지 이런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거창하게는 부처님께서 석가모니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뭔가 그런 거라 볼 수도 있겠고. 계속 볼게요. 그러면서 여기는 당연히 종교에서 하는 의식행위를 한 것이고 계속해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느낌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승무에서 느껴지는 느낌 정도인 거야, 주제는. 여기서 느낌이라는 거는 감각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정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별거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내신 스타일로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아예 접으라니까. 올스톱이야. 그냥 문학 언론서 정독이고요. 수업 빨간 책 복습이야. 그거 하루에 3시간씩 하면 어차피 국어공부 다른 거 하지도 못해. 니네 공부량 보면. 그거 35일만 딱 하시라고, 5주만. 어느새 1, 2등급 돼 있다니까. 진짜 해봐. 그것도 안 하면 그건 진짜 너무 나는 슬퍼. 자, 봅시다. 여기도. 자, 이것도 상상을 해봐요. 뻐꾸기가 있는 거야. 근데 봐봐. 산봉우리에 뻐꾸기가 있는지는 보이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화자의 상상이겠지. 그러니까 상상한 상황이야. 얘네가 막 울어. 그럼 이런 거는 실제일 수도 있겠죠. 상상이거나 실제거나. 그런데 우는데 좋아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때로 울음을 울어요. 서름을 맛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야. 알아냈다라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깨달았다고. 아마도 내 생각은 이거야. 상상을 해보면 내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서름이 있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어떤 삶인지, 그게 왜 그런 건지, 그 상황에 대한 깨달음 아니었을까? 삶에 대한 통찰 아니었을까?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건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실전에서 이렇게까지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참고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산봉우리가 있었고 여기서 뻐꾸기가 뻐꾹 울어요. 때로 울으면 울어요. 자, 울음을 운다. 그만큼 슬픈, 그만큼 힘든 삶이 있었다. 근데 그게 이산봉우리에서 있었던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뭐라고? 한 말이었다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뭐라고? 이 힘든 삶의 원인은 어떤 이유 하나였던 것 같다. 아,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이런 걸 깨달은 사람 아닐까. 예를 들자면 내가 이 문제가 각양각색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하나 아니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걸 시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힙합을 보면 되게 시적 표현을 많이 써. 시적 표현들을. 그리고 약간 언어 유희도 쓰고. 뭐였지? 뭐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 하나 보여줄게요. 미안해 얘들아. 5초만. 비오였고요. 비오가 뭐. 잠깐만. 여기 있다. 들리니? 루이비통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방금? 맞아. 요즘 내가 루이비통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언어 유희로 맞춰놨잖아. 루이비통 뭐를 또 루이비통 앞에 뭐라 그랬어? 아무튼 뭐 루이비통 하면서 펄 뭐 했다. 아무튼 봐봐. 니나 가사를 보면 알 거야. 약간 되게 시적인 표현들이고 시적인 반복들이고 언어 유희들도 되게 많아요. 보면 알겠지만 그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비오가 이 시절에 태어났으면 이런 거 썼을 거야. 비오가 한 고려시대 태어났으면 서경물고 썼을 거야. 그런 느낌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표현하고 싶었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승무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승무에서 느껴지는 느낌 같은 거를 얘기하려고 했을 거고 여기서는 내가 삶이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막 힘들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거네? 라고 깨달았다는 거라고요. 예전에 유재석이 무한도전 할 때 그런 게 있었어. 되게 자기가 어렸을 적에 되게 힘들었고 잘 안 풀렸는데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알고 바라는 대로 인생이 바라는 대로 풀렸대.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적이 나오네. 진짜 뭐 나 의도한 거 아니다 진짜. 말하는 대로 미안해. 말하는 대로 맞다. 어디 갔어? 말하는 대로 왜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그냥 좀만 들어봐요.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동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여기까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전 딱 이거 보고 이 생각이 났어. 이 느낌이 났어. 물론 이 사람이 인생이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유재석은 풀렸고 나는 풀리고 있는 것 같고 클릭 몇 번으로 이거는 주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드립이고요. 자, 그래서 봐. 이 사람 눈에 뭐가 보였냐? 그러니까 옛날이야. 그러니까 시골 사람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지리산이 보인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무한도전 하다가 지리산 나와서 좀 웃긴데 지리산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냐? 지리산 뭐 아래쪽이었겠죠. 거기서 봉우리에서 뻐꾸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메아리 쳐서 갔든 아니면 실제 뻐꾸기들이 얘기를 했든 뭐 이렇게 뻐꾹 했든 보였겠죠. 그래서 나는 뭔가를 알아냈다는 거예요. 뻐꾹새가 우는 걸.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울어. 왜 울었겠어? 모르겠어요 저도. 뻐꾸기는 원래 우는 거니까. 원래 인생은 우는 거구나.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상력은 다 가능한 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신에 자꾸 옆에다 쓰고 외우고 제발 이 짓 좀 하지 말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잖아. 난 사실 딱 이거 느끼면서 이거 딱 들으면서 왜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이게 진짜 불과 제가 한 2년 전만 해도 계속 했던 생각이야. 왜 내 인생 안 풀리지? 왜 씨발 안 되지? 계속 생각했어요. 그럼 바라는 대로? 난 솔직히 바라는 대로 해본 경우도 많아. 근데 결국엔 깨닫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그런 거 아니었을까? 계속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지리산은 뭐 중정도로 와서 근데 봐. 다 울었죠. 다 울었죠 이제. 그러면 봐. 그 눈물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감이 되는 거야. 완전히 시적이죠. 삶들이 눈물들이 쌓이고 계속 눈물들이 쌓이고 나면 계속 우는 게 아니라 그 눈물들이 모이고 모여서 뭐가 된다? 강이 열린다고요. 강이 열린다고. 그리고 그 강은 강에서 끝나지 않아요. 아주 거창합니다. 섬진강이 돼서 힘센 물조기가 돼서 남해가 된다니까. 그리고 그 바다는 심지어 섬도 밀어 올린다고요. 다시 돌아가서 봄에 그 눈물을 흘려서 봐. 어디로 갔어? 지리산 하에서 울던 그 한 마리, 지리산 하에서 울던 그 한 마리의 울음이 이 세석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뭔가 죽음의 이미지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뤄냈고 이제 읽었고 이제 인생 괜찮아졌고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을 거야. 얼마든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을 잡아야지. 근데 여러분 후손들이 비오의 아니면 말하는 대로 놓고 여기서 무슨 법 쓰였다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진짜 최악이야. 맞잖아. 야 음악은 음악으로 듣고 음악으로 감동이지. 음악에서 옆에다가 누가 그랬어 옛날에. 음악이 아니라 음악을 하는 것 같다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이건 예술이에요. 예술이라고. 예술답게 봐야지. 대신에 도구가 없는 거야 너희가 아직. 그래서 제가 형광펜을 밑줄 쳐준 것들인데 다시 한번 제가 도구를 좀 드릴게요. 자 봐. 내가 여기 울음에다 왜 밑줄을 쳤냐면은 이건 뭐니까? 정서니까. 그리고 이 깨달음이라는 것도 정서나 주제가 될 수 있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럼 봐라. 벅벅구기가 우는 상황에서 그 우는 상황에서 나는 결국 깨달음까지 간 거죠. 그리고 그 지리산이라는 배경 상황에서 앞에서 반복되는 그 깨달음, 그 울음이 다시 한번 느껴진 거고 그 뻐꾸기가 계속 울고 울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봐.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되는 이미지들인데 자, 눈물이라는 뻐꾸기가 이 눈물이라는 게 주제 이미지라는 건 보일 거야. 근데 눈물이 다 끝나고 나면 아주 오래 남은 추수름 끝에 강이 되고 그 강이 힘센 물줄기가 남해가 되고 그 남해는 섬을 밀어 올리고 다시 생각해보자. 그 눈물, 그 울던 그 울음이 결국 강이 돼서 섬까지 밀어 올린다. 아, 세상을 만든다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을 만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왜 남은 거냐? 잘 모르겠어요. 남겨놔 그냥. 남겨놓자고. 그리고 이제 다까지 보고 나서 한번 답을 골라볼게요. 무등산에 한 획계매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무등산, 광주에 있는 산이고 여러분이 그냥 보고 있는 그런 산이야. 그냥 풍경이야.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재월봉, 뭐 재월, 봉우리고 뭐 그러니까 그래 봉우리가 높게 솟았나 보네. 그게 막 펼쳐져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 나는 이런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보면요. 뭔가 구체적인 생각은 들진 않지만 뭔가 생각이 있어요. 괜히 산에 잘 안 오르겠지만 산에 올라서 이렇게 딱 보면은 멋있다, 뭐 예쁘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구체적으로 아씨 내가 오늘 가스불 안 끄고 왔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뭔가 생각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화자는 뭐냐면 재월봉을 예를 들면 굳이 말하자면 의인화했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야 재월봉아 너는 그렇게 쭉 쳐다보면 무슨 생각을 하니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내가 올라가서 무슨 생각을 했었지? 아 저렇게 올라가 무슨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지 나름대로 상상을 하세요. 근데 봐봐. 어쨌든지 간에 무슨 짐작이란 걸 하잖아. 이 짐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각, 주제 정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7곱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벌어놓은 듯. 그러니까 계속 풍경 묘사하고 있는 거야. 이 아래쪽은. 그러면서 용같이도 생긴 거고. 맞죠? 갑자기 용이 어디 나왔겠어? 굽이굽이 생긴 게 용처럼 생겼다 뭐 이런 얘기겠지. 막 용같이 막 이게 용같이 있구나 이런 얘기를 했겠지. 너럭바위에 송죽을 해치고 정자를 안 쳤고 구름탄 천학이 천리를 가리라 두 날개를 벌렸는 듯. 근데 봐봐. 지금 면왕정 가잖아. 그러면 아마도 내가 그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정자를 지어놓고 뭔가를 보는 이런 느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전부 다 뭐냐면 이 풍경 묘사들이에요. 전부 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중간중간 자기 생각하는 거고 자기 생각 얘기한 거고. 그러면서 느낌이 그냥 예쁘다 수준이 아니라 야 정말 저기는 희기도 하고 어쩌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자기 생각 느낌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봐봐. 여기는 자기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풍경을 묘사하는데 풍경을 묘사하다가 쟤네는 왜 저러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용이 말이야 잠을 깨가지고 머리를 안 쳐 있는 것 같네? 라고 내 나름의 묘사를 해본 거야. 또 구름탄 천학이 천리를 가리라 두 날개를 벌린 것처럼 보이네? 라고 하는 거야. 그냥 다 묘사한 거고 비유법 있는 거고 직유법 있는 거고 은유법 있는 거고 한 거라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전부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였지? 옛날에 미스터 초밥왕? 이런 만화 있어요. 그 만화에 미스터 초밥왕이 이렇게 초밥을 하나 딱 넣으면 막 입속에서 막 터지는 느낌이래. 뭔 느낌인지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한데 막 존나 막 표현이 뾰로롱 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음식 맛있는 거나 뭐 내일은 요리왕인가? 요리왕 비룡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밈 있잖아. 뭐 한술 딱 뜨면 갑자기 뾰로롱 뭐 이렇게 되고 막 사람이 막 죽고 있다가 한술 넣어주면 막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막 바위 막 들고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묘사를 한 거라고. 그 사람들은 맛을 묘사한 거죠. 만화적으로. 여기는 풍경을 시적으로 묘사한 거라고. 오케이? 그런 얘기들이에요, 지금. 이런 거 다 묘사한 거잖아. 지금까지. 지금까지 전부 다 뭐야, 그러면? 자연에 대한 묘사예요. 끝. 끝, 진짜. 할 얘기 뭐가 있어? 끝. 우리가 뭐 요리왕 비룡 보면서 진지하게 보니, 맛있나 보니. 맨날 뭐 뾰로롱, 이 맛은? 뭐 이러면서, 씨발. 이건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맛이야. 우리 철철 울고 있고. 맨날 뻔한 그런 클리셰라고. 얘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안 본 거야. 너무 내신에서 막 분석하듯이 잘못 본 거야. 이 느낌 끝이에요. 결국 정리하면 뭐니, 주제는? 자연 묘사. 거기에 대한 자신의 정서. 네 글자로 하면 이게 선경후정. 끝. 뭐가 있어 이게 진짜. 오케이? 진짜로 뭐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눈엔 되게 달라 보일지 모르지만 이제 저도 그러니까 너 혹시 그 H.O.T라고 혹시 알아요? H.O.T. H.O.T라는 그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룹이 있어. 그러니까 거의 아이돌의 이제 시초죠. 아이돌의 이제 조상님, 화석.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돌은 그때 시작. 물론 이제 소방차로 가기도 해. 근데 거긴 나도 잘 몰라. 소방차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업 중간에 수학 선생님인데 EBS 수학하시다가 갑자기 소방차 춤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쌤은 나이가 한 80, 죄송해요. 80대까지는 아니셨겠죠. 아무튼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는 처음에는 저도 우리 때는 H.O.T 미쳤어. 진짜 모든 사람들이 막 진짜 날 새가지고 줄 세워가지고 막 콘서트장 들어가고 막 미쳤어. 나는 안 그랬고. 아무튼 그랬어.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열광하는 아이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 눈에는 다 똑같아. 지금 이름도 잘 기억 안 나. 뭐 NCT인지 왜 이름이 NCT지? 난 NCT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코인 생각나. 코인. 미안해요. NCT. NCT 맞냐? NFT? NCT? 이러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왜 다 똑같거든. 이름도 다 비슷비슷해. 에스파? 왜 에스파야? 나 에스파는 이제 자주 보다 보니까 이름 다 알아. 윈터. 죄송해요. 그만할게요. 너무 틀딱 같다. 아무튼 그냥 다 똑같다는 거야. 왜냐면 생각을 해봐. 다 예쁘잖아. 다 잘생겼잖아. 다 춤 잘 추잖아. 내 말 틀려요? 못생긴 애 있는데 아니야. 되게 매력 있는 거야. 그건. 잘 들여다보면. 그리고 못생긴 애들은 그런 거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뻔하디 뻔하다고. 야, 나같이 생긴 애들이 아이돌 하고 있냐고. 막 이렇게. 막 신동 이런 분들 말고. 그분들이 이제 아이돌 하기보다는. 자, 무슨 얘기냐? 이 얘기야. 그냥 뻔하디 뻔하다는 거야. 뻔하디 뻔하다. 어차피 여러분이 매일같이 듣는 그 노래다. 그냥.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다? 그냥 승부에서 느껴지는 느낌 얘기했네. 그냥 면왕정에서 보이는 자연 얘기했네. 뭐라고? 삶이 힘들고 근데 그 삶들이 결국에는 뭐가 된다? 그 눈물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섬을 밀어 올린다. 이 정도 얘기예요, 지금. 뭐 대단한 게 없다니까.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읽어내려면 어디에다 현관 펴주고 밑줄 치고 인데 일단 가는 처리가 됐으니까 다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쭉쭉 읽으면서 아, 묘사네, 아, 정서가 있네, 묘사네, 이런 정도 잡아주면 충분한 거고. 이제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냐면 제가 정서에 대한 현관 펴주고 밑줄 친 거고요. 그 다음 봐봐. 지금 이런 거야. 내가 빨간색으로 밑줄 친 건 뭐냐면 그 눈물이 강이 되고 강이 물줄기 남에 섬 위로 올린다. 그 눈물이라는 강이라는 그 중심되는 이미지의 현관펜 밑줄 쳐본 거고. 이해됐어요? 이 정도 느낌이에요, 결국에는. 자, 그럼 답이 바로 나온다고요. 봅시다. 단호한 어조? 의지? 왜? 여기 갑자기 의지가 돼? 2번 선지. 이 사람이 뭘 그려왔는데? 3번 가능성이 제일 높죠. 왜? 봐봐. 지금 나 같은 경우에도 강이 되고 뭐가 되면서 성까지 위로 올렸으니까 운동감 되겠죠. 두 번째, 면왕정가에서도 묘사하는 거 보니까 막 용에 비유하고 막 그러네. 그러면 좁히고 발제독 해보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봐봐. 여기도 승무잖아. 춤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움직이는 게 보이겠네. 그러니까 저는 3번이 맞겠네. 자, 모든 시에 100% 감각적 이미지 있어요. 맞잖아. 운율심상 함축은 시의 3요소니까. 이해됐어? 그리고 맞죠? 운동감을 표현해 주려면 당연히 시각적 표현이 있어야지. 그럼 운동감 있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고 맞네. 100%네. 그리고 운동감을 통해서 뭘 표현하고 있는데 전부 다 주제 표현하고 있잖아. 왜? 승무 자체가 운동감이잖아요. 왜? 자, 눈물에서 바다까지 가잖아. 그 다음은 산인데 그 산을 묘사했잖아. 그냥 주제 구조라고. 이해됐어요? 계속. 1번. 어두운 밤은 무녀를 비추는 다양한, 그렇지. 밝아봐. 조명 안 보여. 어두워봐. 조명이 보이는 거야. 그러네. 밤 덕분에 빛이 더 보이네. 그런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무대가 있으면 엄청 다 어두운데 여기에 뿅 하고 얘만 밝은 거야. 어떻게? 스포트라이트를 붙여주니까. 그 얘기겠죠, 당연히. 2번 선지. 정답 끝이네. 눈물이라니까, 눈물. 그리고 흐르는데 어떻게 상승 이미지니? 물론 얘는 개념어죠. 근데 이 개념어가 뭐 그렇게 어렵냐고. 무심한 백구가 의인법인지 묻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 무심한 백구 의인법이니? 둘 다 가능이라 그랬다. 주어가 백구면 의인법. 주어가 시적하려면은 의인법이 아니라 그랬죠. 객관적 상담물이라 그랬죠. 이거 설명 안 했냐? 구평에 나왔잖아. 그거 밑줄 쳐가지고. 예를 들면 무심한 백구. 자, 문법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니까요. 이게 관계간형절일 수가 있는 거야. 관계간형절이면 문장 성분이 생략이 되잖아. 그러면 백구가 무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의인법이 되는 거지. 하지만 관계간형절이 아니면 내가 보기에 나는 백구에 대해서 무심해. 그러면 당연히 이건 의인법도 뭣도 아니고 그냥 내 정서고, 대신에 백구라는 거는 감정 있는 대상이 아니니까 얘는 객상이 되는 거죠. 객관적 상담말. 됐어? 근데 봐봐. 이런 게 어려운 거라고. 이런 거 내면 애를 거의 다 틀려요. 근데 안 물어본다니까? 왜 물어봐? 이거 물어보면 얘가 뭐 갑자기 삶은 이런 거야. 깨닫니? 안 깨달아요. 오히려 이게 군더더기고 오히려 이게 방해물이야. 알겠죠? 계속해서 34번. 그러니까 개념을 물어보더라도 이런 것까지 깊이 있게 안 물어본다고. 34번.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애매한 것들은요, 논란 여지가 있으니까 더 안 물어봅니다. 가의 서러워라 나의 서름. 그래, 이런 정서를 묻죠, 여러분. 그럼 봐. 갑자기 역사로 가는 거야. 무슨 역사? 나 모르겠어. 2번 선지. 주술이요? 갑자기 주술? 뭔 주술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 얘들아. 이 주술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미신이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이런 게 있어서 소쩍새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 전설을 만든 거야. 전설? 뭐 민담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소치 적다. 이러면서 죽어서 한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이가 있었는데 밥을 해야 돼. 근데 계모가 쌀을 많이 안 줘. 그러니까 누이가 자기는 굶으면서 동생들 먹인 거야. 근데 결국 굶어 죽었어. 굶어 죽어서 새가 됐는데 자기의 한을 계속 소시저거, 소쩍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그게 우리 누이가 환생한 거다. 그런 이제 상상력이 있었죠, 옛날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면 미신이 될 수는 있는 거예요. 뻐꾸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뻐꾸기에 이런 이미지나 이런 스토리를 엮어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주술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냐면 이런 전설이나 민담, 특히 민담이라 이런 민담이라 그러죠. 이런 민담과 연결이 될 수 있다면은 주술적 속성이 될 수도 있었던 건데 이건 내신에 사는 거고 수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다룹니다. 됐죠? 3번 선지.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냥 힘들어하는 것 같고. 이 세상이 잘못됐어. 씨발 다 두들겨 뺄 거야. 뭐 이래야지.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시지프스 있잖아. 거기에 한 명이 막 핵폭탄 터뜨려요. 뭐 그런 정도면 모르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 4번 선지. 서름은 외부 대상과 무관하게 혼자서 한 거야. 야, 이런 건 없어. 나 혼자, 야, 사람이 야, 아무리 미쳤어도 외부 자극 때문에 미치는 거야. 외부 대상과 무관한 정서 이런 거는 아예 0%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 이런 거는. 전부 다 항상 상황에서 반응이 오는 거야. 아, 예쁜 거 보면 좋고, 맛있는 거 먹으면 좋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5번 선지. 밤을 지새우는 귀뚜라미 소리, 색채를 통해 서름 환기, 가와 나의 주제가 서름이었나? 맞죠? 맞잖아, 주제잖아. 야, 씨, 바로 정답이네. 그러면 소리가 환기했는지 철쭉꽃의 색채였는지 했겠지 뭐. 이걸 답을 안 내겠어요? 좁히고 발제도 가봐. 그래서 봤더니 그러네. 귀뚜라미가 귀뚤 하니까 뭔가 센치해지고요. 철쭉꽃이 너무 예쁘니까 센치해지고. 근데 사실 이것도 있어. 원래 철쭉꽃도 뭐냐면 누가 죽어서 그 핏빛이라고 사람들이 역시 어떤 그 아까 그 소쩍새처럼 그런 전설 민담이 있어요. 몰라도 돼. 뭐 옛날에 이런 거 다 배웠는데 뭐 중요한 겁니까 이게? 어쨌든 그 철쭉꽃이 왜 그렇게 예쁘고 왜 그렇게 빨갛냐면 그 죽은 사람의 피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뭐라고? 그래. 이 사람은 지금 둘 다 주제는 서름이고 여러분 뭐든지 간에 주제는 환기하는 거야. 이건 100%야.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있으면 주제 환기야. 맞잖아. 시는 결국에는 주제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잖아. 그러면 모든 표현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있고 정답이지. 됐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배우라고 제발 좀. 문학에서. 뭐를 읽어낼지도.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3시 반까지 쭉 할 거야. 이걸 2시간, 4시간, 6시간 정도 꾸준히 하다 보면 보여요. 근데 자꾸 한두 작품만 우리가 봤잖아. 막 그것도 급하게 막 10분, 20분 만에. 그래서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 자, 35번 볼게요. 나에 대한 설명. 1년의 사자가 깨달음에 도달하기 전에 걸린 시간과 노력이 나타난다. 뭐 그거 나왔던 것 같은데? 봐봐. 주제 깨달음 나오잖아. 이런 거 읽으라고. 그리고 얘기했죠. 그래. 내 상상이 맞았네, 그러면. 그냥 얻은 게 아니라 수많은 시간, 수많은 어떤 과정들에서 깨달았다. 그렇구나. 맞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시간이 나오고 왜 여러 가지의 봉우리가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면 보였겠죠. 2번 선지. 이연의 실제 뻐국새는 여러 마리 뻐국새와 상반되는 의미요? 아니 결국엔 여러 마리 뻐국새가 실제로는 한 마리 뻐국새 아니었어? 상반이 아니지. 실제 뻐국새는 결국 여러 마리 뻐국새였던 거죠. 2번 같은데? 3번 선지. 시적 공간. 지리산 얘기했던 것 같거든? 좁히고 발주도 한번 해보자. 맞죠? 지리산, 섬진강. 그러네. 전개 방식으로 초반에 장소 세팅하고 갔구나. 자, 이런 건 내신 개념인 거야. 오케이? 맞잖아요. 장소 세팅, 전개, 장소 세팅, 전개.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신 개념이고 그러니까 발췌독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어? 그러니까 별로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좁히고 발췌독 가세요. 왜? 이런 거 찾자면 30개도 찾아 나는. 개념만 나한테 찾으라 그러잖아. 30개도 찾는다니까. 언제 찾고 있을 거야? 끝도 없어 그거.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제가 내신 대비 해설지나 아니면 시중에 판매할 목적의 참고서 정도나 될 때 하는 거지 그걸 여러분이 수능에서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여러분 예전에 그 서울대 치대간에 제 고향 후배 누구야? 몰라. 고향 후배지. 나 창원에서 태어났으니까. 창원 그 여학생이 이제 서울대 치대 갔었잖아요. 그 친구는 뭐냐면 시중에 있는 참고서 3개 정도 사가지고 다 베꼈다 그랬잖아. 내신은 그렇게 하는 거야. 수능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수시로 갔잖아 그 친구는. 그러니까 3번 선지 변화의 생성의 세계? 아 그래 뭔가 만들어지고 있잖아. 변화하고 있잖아. 맞잖아. 5번 선지 반복 깨달음. 그래 깨달았다. 읽었잖아 주제. 아 어려울 게 뭐가 있냐고 지금. 그래 주제는 다 깨달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 그대로 36번 볼게요. A, B 비교. 봐봐 이거는 이제 개념어지. 옛날 수능이니까. 근데 개념어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좁히고 발췌독 거라니까요. 판단 안 됐을 때. A, B 비교. A, B 비교. 이거 뭐야? A. 떡국새가 울었어. B는. 아, 둘 다 뭔가 묘사네. 근데 얘는 청각적 묘사죠. 여기는 시각적 묘사 같거든? 그리고 듣 뭐 직유법 같은 거 쓴 거 같고 뭐 하라는 거지? 1번 선치. 그러네. 직유. 맞네. 그럼 A에 직유가 없나? 좁히고 발췌독 하라니까. 이해됐어? 여러분 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 습관이 어디서 든 거냐면 내신에서 든 거야. 개념은 문제들에서 든 거야. 이게 수능에 10%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많이 나왔는데 아이씨 옛날 거라고 몇 번 얘기해. 10년 전 거야. 정확하게 13년 전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꾸 여러분이 막 바닥바닥거리면서 왔다 갔다 했던 그 습관이 어디서 나온 거냐? 내신에서 나왔다고. 빨리 다 갖다 버려야 돼. 뭐 여러분 앞으로 뭐 내년에 내신 칠 거야? 뭐 고등학교 다시 다닐 거야? 뭐 여러분 선택하세요 그거는. 자 봐. A. 그럼 봐. 직유법 있습니까? 직유법이 뭐야? 매개어가 있어야지. 인듯, 인양, 엄한, 듯이 등등. 직유법 있어 없어? 없네. 끝. 됐죠? 정답 1번 끝. 됐죠? 요즘 수능은 안 물어봐. 근데 심지어 이런 문제 거의 6구 수능에 한 문제? 두 문제? 많아요. 계속 봅시다. 37번. 1번. 그런가 봐. 그런가 봐. 그러네. 높이 솟아있는 뭔가가 하는 거니까. 높이 솟아있다. 조바심이요? 이 사람 그냥 별로 그냥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산 올라가서 영감님 기분 좋으신 것 같은데 무슨 조바심? 아니 그리고 다 늙어서 무슨 조바심? 조바심 없어. 야, 뭔 조바심이 있어? 다 늙어가지고 이제 뭐 죽으려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무슨 조바심이 있어? 인생 다 이루고 끝났는데 뭐. 그리고 조바심 보기에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옛날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기를 근거로 이렇게 풀 수도 있을 거고 막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자꾸 보기에 막 의존해갖고 하려고 하는데 결이 좀 달라, 요즘 문제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파란 책에 제가 이런 걸 넣은 이유들이 있긴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최근 5개년 기출로 틀을 잡고 이런 데다 적용하고 그 다음에 EBS든 사설이든 하다 보면은 보여요. 보인다고. 근데 공부 중심이 좀 안 잡혀 있어. 뭘 해야 될지 몰라. 빨간 책에 빨간 책 빨리. 다 필요 없고 빨간 책에. 답이 다 기억나는 거 아니? 제발 좀 빨간 책 좀 해. 알겠어요? 빨리 이거 해. 그냥 푸는 거 아니다. 수업 듣고 풀어야 돼. 제발. 그리고 그냥 풀면 진짜 시간 낭비고요. 좋은 자원 다 낭비예요. 좋은 기회 다 날리는 거야. 왜? 배운 방법대로 적용하라고 뽑아놓은 거야. 어떻게든. 알겠습니까? 자, 답 다 나왔죠? 그리고 풀었니 너희? 지금 늦게 온 애들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3위인곡 봅시다. 3위인곡. 영상 잠깐 끊었다고 할게요. 아까 문제 붙여주세요. 이거 질문 들어왔는데 선생님 이거 상반된 의미도 맞지 않나요? 맞아요. 맞다고. 그럼 씨발 정답이 없나요? 얘기했잖아. 가장 적절한 거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 지금 글의 주제는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울음들이 뭘 얘기하겠어요? 자기가 겪은 것들을 얘기하겠지. 그러면 여러 산봉우리, 여러 일이 있었고 여러 사건이 있었고 나를 울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3년, 석석 3년이면 3 곱하기 3인가? 아무튼 꽤 많은 시간이 석석 3년이면 3 곱하기 3 곱하기 3인가? 어쨌든지 간에 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깨달은 거잖아. 이건 합의하죠, 여러분? 그러면 봐. 글의 주제인 깨달음은 어떻게 온 거야? 많은 시간 때문에 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번 선지는 틀렸다고 보기 힘들고 3번 선지도 보세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지리산이라는 시적 공간을 세팅하거나 섬진강이라는 시적 공간을 세팅했고 당연히 이런 공통점은 통일성을 만들어내죠. 이런 반복은 통일성을 만들어낸다고. 자, 4번 선지. 연결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얘네들이 생겨나잖아요. 생성되잖아요. 생성되고 또 변화도 있잖아요. 당연히. 5번 선지. 보았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깨달음. 자, 보았다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될 수 있을 거니까. 사전적 의미로. 그럼 이제 2번만 남는데 봐봐. 2번도 선생님 여러 마리 뻐꾹새는 내가 착각한 거고 얘는 내가 실제로 깨달은 거니까 다른 거 아닌가요? 맞아요. 답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얘는 뭐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결국엔 얘랑 같았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요. 맞잖아. 그러니까 착각과 깨달음도 되지만은 결국 얘랑 같은 거였네 라고 깨달은 거잖아 지금. 이해됐어? 그럼 둘 다 가능이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착각과 깨달음이라고 보겠다면 얘는 상반이지만 결국 얘가 얘였구나라고 깨달았다면은 같은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를 수도 있어. 미안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인생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야 돼요. 좀 시간도 필요해요. 그게 이제 수능 전까지라고 저는 바라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비유한다고 되나 이게? 다시 볼게요. 논리적으로 설명하자 그냥. 자, 상만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뭔가 대립되거나 뭔가 다른 거야. 역적 관계가 될 수도 있겠고 예를 들면 근데 여러분 예술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일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그럼 봐봐. 지금 실제가 있었고 착각이 있잖아요. 그럼 실제와 착각이라는 측면에선 상반이 맞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나는 그 여러 마리 뻐꾸기가 뭔지 다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였구나. 응? 그러면 상반되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은 거잖아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3번 선지는 맞을 확률도 존재하지만 틀릴 확률도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맞을 확률이 더 많은 거고. 그러면 틀린 건 3번이라고 세팅을 해야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좋은 질문인 게 옛날 수능이 이런 스타일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사설이나 EBS나 이런 문제 풀다 보면 되게 많아. 그런 걸 좀 가져오라는 거야. 근데 공부를 안 하니까 안 갖고 와. 아직도 EBS를 안 풀었어. 언제 풀라고? 수능 끝나고 풀 거야? 내년 대비로? 내년 대비로 좀 아껴놓는 겁니까? 역시 여러분의 해안에 다시 한번 제가 감동하고요. 네, 감동합니다. 제가 대신 풀 수는 없고 강제로 풀릴 테니까 제발 오래 하자. 오래. 영상 끊고요.